삐빠 삐빠 뿌빠 뿌빠 삐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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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빠 뿌빠 야, 이거 저기 으르렁 그죠? 네. 아, 으르렁. 진짜요? 예. 170곡 가까이 작사를 하셨고 어떤 곡들을 좀 작사하셨는지 여쭤봐도 됩니까? 트윙클. 나는 twinkle 티가 나 Sweet never never give up 살짝 설렜어 난 아추도 있었고. 아추구나. 야, 재채기가 나온다. 아, 이름부터가 서지음. 이게 뭔가 작사를 하기 위해 이게 그냥 이름을 지은 것처럼. 그쵸. 예, 본명이세요? 아니요. 제가 아니에요? 지었어요. 아, 서지음으로? 네, 서지음. 왜 서지음으로? 한글로 제가 좀 좋아하는 동사 중에 음. 짓다라는 말을 좋아해가지고 아, 네. 그럼 본명이 본명은 정화요. 서정화? 네. 아, 작사를 하시니까 아무래도 문과 쪽에 좀. 고등학교 때는 완전히 문과고 예.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문예부. 아, 문예부. 네. 글 계속 쓰고 이런 걸 좀 좋아하셨어요? 네, 원래 좋아해요. 어쩐지. 작사가가 되신 좀 계기가 좀 궁금해요. 원래 음악 좋아하고 글 쓰는 거 좋아하고 그런 성향이 있었는데 네. 언젠가 실용음악 학원 같은 데를 좀 제가 많이 다녔어요. 기타 뭐 조금 배우고 반주 코드 잡는 거 조금 배우고 네 뭐 이러다가 네. 작사라는 거를 딱 본 순간 이거 내가 좀 잘하겠는데 이런 생각이 진짜? 들어가지고 보통 사실 이런 거 갖기 힘들거든요. 자신감 뿜뿜이. 자신감이 진짜. 네 그래서 선택이 틀리지 않았어요. 근데 다행히도 잘 풀렸죠. 가사에서 좀 쉽게 볼 수 없는 형태의 단어들을 좀 많이 사용을 해요. 그죠? 저는 그 진짜 실제로 그 아추라는 노래를 굉장히 또 좋아하고 맞아요, 맞아요. 좋아하죠, 제가. 네, 맞아요. 널 보면 재채기가 나올 것 같아 너만 보면 해주고픈 얘기가 참 많아 이 아추를 들을 때마다 야, 이 가사를 어떻게 썼을까? 너무 상큼해요. 재채기를 가사가. 애취! 뭐 이런 거. 애취 이런 거. 아충. 아추. 아니 그런 것들을 어떻게 생각을 좀 하신 거예요? 사실 거기에 가이드가 있어요. 네. 영어로 가이드가 있는데 발음이 일단 비슷해야 돼요. 아, 그 가이드를 맞아요. 보내주신 거예요? 네, 그 원래 just you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래서 아추로 바꾸고 아, 네, 그런 걸 좀 그런 비슷하게 거 하자 해서 아추로. 네, 아추. 아. 으르렁은 뭘 생각하시면서 이게 쓰신 거예요? 으르렁이요. 후렴구에 네. 으르렁 으르렁, 네 이렇게 네. 하는데 그 관용구가 일단 먼저 떠올랐어요. 아, 그리고 으르렁. 나서 네 그걸 바탕으로 해서 나머지 것도 저도 사실은 좀 부끄럽지만 이번에 조남지대 노래를 남창희 씨랑 공동 작사를 저희가 이번에 나올 곡이요. 이번에 나온 노래가 아, 진짜요? 네, 나온 노래가 이제 바보야 왜 그래라고 있는데 아. 네, 부끄럽지만 바보야 또 왜 그래 노래가 늘 바보가 들어가고 네. 늘 소주가 들어가고. 소주가 들어가고 술 한 잔 예, 술 한 잔이 늘 들어가요. 어디 있는지 물어보고 예. 생각이 난다 미안하다 예. 제가 안 그래도 찾아봤거든요. 네네. 네. 거지야 이거밖에 안 나와가지고. 이제 깜짝 거지야가 놀랐잖아요, 지금. 거지야가 예. 데뷔곡 거기 지금 어디야가 네. 데뷔곡이고 진짜 어렵더라고 이게 어려워요. 작사하는 게 이게 쉽지가 않아요. 내가 쓴 가사의 좀 특징을 얘기하신다면 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제가 영상을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쓰는 편이라 그러니까 어떤 분이 댓글로 쓰신 것도 봤는데 이렇게 눈에 영상이 떠오른다. 이렇게 눈을 감고 들으면 머릿속에 영상이 떠오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그런 이제 게 영상이 특징이지 떠오르는 않을까. 가사들이. 그럼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이제 오마이갓 번지라는 노래 좋아하는데 네 마음 위로 번지. 그 두 번째는 착지 이게. 네. 너 거기서 너무 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까 생각을 했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뭘 생각하면서 너무 상큼하잖아요. 그냥 바다 위에서 막 이렇게 번지 점프를 하는 장면. 막 나중에는 바다랑 하늘이 막 뒤바뀌기도 하고 막 그런 상상을 막 하다 보면은 너무 재밌어요. 그 시간 난 아직 하늘은 널 하게 돼
사랑이라고 하는 우주에 뭐 빠진다든가. 그쵸. 제가 잘 모르지만 진짜 이게 문과적이시다. 그래요? 바다가 하늘이 바뀌는 건 상상도 안 해봤거든요, 저는. 과학적으로 하면 뭐 말이 안 되고 뭐. 뭐 이게 그러니까 뭐 예, 그런 상상력. 문과는 사실 그러니까 이꼴이 있잖아요. 네. 이과는 여기 앞과 뒤가 정말로 같아야 되지만. 네, 성립이 돼야 같아야 되는. 되지만 성립이 돼야 네. 되지만 문과는 말도 안 되는 걸 두 개 붙여놔도 말이 되게 만들 수 있는 게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아, 이것도 말이 된다. 네. 재밌다. 이과는 네. 이 앞과 뒤가 네. 똑같아야 되지만 네. 문과는 무엇이든 가능하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 이별과 조명, 갖게 만들 수 이별은 있느냐. 조명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아까 박사님께 한번 조명은 이별이다. 이걸 한번 증명해 줄 수 있겠으면 박사님 이거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이거 수립 자체가 안 되죠. 그렇죠. 이별을 조명이라고. 조명이요? 이별이 왜 조명이죠? 이거면 A는 A고 B는 B지. A가 갑자기 B라고 얘기하면 굉장히 당황스러운데 이별이 조명이다? 아닐 것 같은데 조명은 되게 반짝반짝 빛나는 거잖아요. 이별은 되게 슬픈 거 아닌가요? 저는 감도 못 잡겠는데 왜 그런 얘기를 하신 거죠? 박사님 이거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이거 수립 자체가 안 그렇죠, 되죠. 그렇죠. 그러실 수도 근데 있는데 하지만 문과적으로 봤을 때 가능하지. 이별은 뭐 조명이 켜진 게 가능하죠. 사랑이라면 꺼지면 이별이다. 뭐 네, 이렇게. 가능하죠. 문과세요? 네, 저 문과. 저 완전 문과예요. 우리 작사가님께서 직접 뽑은 내 최고의 가사 오마이걸 윈디데이하고 네. 그다음에 레드벨벳의 LP. 네. 예. 윈디데이를 쓸 때 메모장에 메모를 해놓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수천 개의 바람개비라고 메모를 해놓은 게 있는데 제가 어떤 영상을 상상했냐면 맑은 날씨에 언덕이 있어요. 언덕이 있고 거기에 바람개비가 엄청 많이 꽂혀 있는 바람개비의 언덕이 있는 거예요. 그려져요. 예, 얘기하시니까 네, 그려집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마음이라고 가정을 하고 내 마음에. 네, 그 사람을 떠올리거나 생각하면 거기에 바람개비가 막 돌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을 생각합니다. 네. 내 마음에 바람이 부는군요. 네, 내 마음에 바람이 불어서 막 돌아가는 거예요, 바람개비가. 그래서 그런 걸 상상하면서. 예. 너의 입김에 흔들려가지고 바람개비가 흔들린다는 거예요. 너무 좋다. 이게 조금 전에 그 박사님을 만나 뵙다가 네네. 우리 작사님을 분위기가 이렇게 또 달라지네. 아까는 무슨 뭐 과학자님 계셨으면 바람개비가 풍속에 의해서 뭐 이제 그 얘기 나왔을 거예요. 미터 퍼세크 나오고 시속 그죠? 뭐 해서. 아까는 좀 뇌 쪽이 활발해졌다면 지금은 마음이 진짜. 가슴이 좀 이렇게 활발해지는 느낌? 또 촉촉해지네요. 네. 약간 좀 저는 약간 지금 심장이 뛰어요. 뛰어야 돼요. 우리 안 뛰면 죽어요. 그런 거예요? 당연한 거. 그렇죠? 이건 또 어떻습니까? 이거는 LP 판이 있잖아요. 네. 그거를 사람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비유를 해서 LP가 있고 손끝, 발끝 거기에 바늘이 있잖아요. 있죠. 이제 손끝, 발끝으로 그 사람의 마음의 결을 읽는 거예요. 난 어느새 내게 손을 뻗어 네 둥그런 맘에 결을 읽어 너 발끝으로 난 돌아 난 춤을 춰난 꿈을 꿔 그 사람의 마음의 결을 읽는 거예요. 읽어서 너무 좋다. 네. 그래서 마음에 오글거리세요. 네가 LP도 네, 나는 너의 마음을 손가락으로. 너의 마음을 읽어서 이게 점점 이제 안쪽으로 가까이 중심부로 들어가잖아요. 그거 자체가 음악이 된다는 게 사랑의 과정 같아서. 따뜻하다. 아름답다. 다가가고 있잖아요. 우린 조금 느리게. 네. 그랬구나. 네. 정말 또 똑같이 내가 들었던 노래인데도 다르게 느껴질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 네. 밤새 들어보세요. 음악 듣도 자야겠어요. 네, 들어보세요. 음악 듣다. 저는 뭐 항상 아시잖아요. 위스키 제가 딱 네. 거르렁 예. 거르렁거리면서 집에 있는 스피커를 통해서 음악을 듣고 자고. 가장 오랜 시간 걸린 곡은 어떤 겁니까? 일렉트릭 샥이 사실 그 벌스 부분에 4행시가 2개가 들어가거든요. 천천 전류들이 점점 전류들이 몸을 타고 흘러다녀 기절할 듯 아슬아슬 찌릿찌릿 춤 충분해 네 사랑이 과분해 격하게 날 아끼는 거다
거기에 전기 충격 이렇게 사행시가 2개가 아, 그게 사행시예요? 나 몰랐네. 진짜요? 예. 사행시를 여러 개를 써서 드렸죠. 아, 그 중에 하나가 그 중에 선생님이- 하나가 전기 충격이었어요. 일렉트릭 쇼크예요. 이게 네. 이제 요걸 분석을 해놓았어요. 아 이과에서. 나의 모든 걸. 예. 나의 모든 걸 사로잡은 에너지 뭔지도 모르겠어 이게 U2 가로 닫고 R가 이게 뭐야? 이거는 뭐 음표인가? 뭐 이렇게 해서 이제로에 유로. 야 조세 예. 유로는 심했다. 예, 이 에너지 아니야 에너지. 아, 에너지예요? 몰라 나도 잘. 예. 이거 뭐 새싹이에요 뭐예요? 이거 새싹이야? 알투? 분수야? R2D2인가 이게 뭐야? 아 R2D2인가? U는 마이너스 적분기호죠. 그다음에 4파이 입실론 분의 1이고 R제곱분의 1이고 dPdR. 이 포텐셜의 잠재적 에너지입니다. 물이 높은 곳에서 아래로 떨어지면은 그걸로 저희가 발전을 하잖아요. 수력 발전 같은 거. 그러니까 전자가 높은 데 있다가 떨어지면서 에너지를 방출하는 게 그게 빛으로 나오거든요. 뒤에 이제 빛이 나오잖아요. 레이저가. 그 에너지를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기적 에너지가 뭐 있어. 근데 에너지는 정기적으로 생기는 건데 어떻게 사람한테 이런 에너지가 있냐라는 표현하신 것 같고. 내 마음 깊은 곳 증폭되는 에너지 증폭은 트랜지스터로 하는 게 정석인데 가사 쓴 사람이 실수하시더라. 전기나 이런 거 증폭할 때 트랜지스터라는 저 과학자들이 쓰는 그 반도체 소자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통해 증폭을 하는데 뭐 마음속에서 갑자기 증폭을 된다고 하니 어떻게 하면 좀 작사를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면. 네. 연습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네. 데모가 없으니까 네. 음원 사이트에 팝송을 하나 끄집어 와서 그냥 팝송을 가지고 연습을 조금 많이 해보는 가사를? 네 가사를 한글 가사를 팝송에다가 붙여보는 연습을 뭔지 알겠다. 네, 그러니까 뭐 데모가 보통 이제 저도 몇 번 데모를 들어봤지만 영어도 뭐 진짜 영어가 아니고 막 Every song for fun, 맞아요. that's going here, 뭐 이렇게 오면은 그거에 한번 가사를 붙여보듯이. 네. 예를 들면 Yesterday, All My Trouble 뭐 이렇게 시작이 되면 거기에 뭐. 이걸 사랑 노래로 한번 해봐야겠다. 뭐 예전부터, 뭐 예전부터 네. 뭐 너를 이렇게. 정말 사랑했었어. 아니면 네, 뭐 그런 이거를 식으로. 이별의 노래로 해봐야겠다. 그럼 예스터데이를 가지고 또 이별을 연습을 해보고. 아, 이게 도움이 되겠네요. 예, 이게 진짜 재밌다. 예? 진짜 재밌어요. 뭐 이렇게 좀 써요. 얘기를 듣는 게 재밌고 네. 계속 머릿속으로 나중에 또 어떤 작사를 해볼까 어떤 글을 써볼까 이제 이런 생각에 저도 이제 끄적거리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아, 저도- 그래요. 그르렁으로 한번 써봐요. 그리고 집에 가서 쫙 씻고 그 호텔 가운 있잖아요. 그거 입고 얼음 도르륵 해가지고 위스키 그럼 자, 그럼 저 공통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공통신문 눈이 녹으면 봄이 오겠죠. 네. 다르다 진짜 재밌네. 진짜 그러네. 네. 눈이 녹으면 물이 되는 거죠. 봄이 오겠죠. 네. 다르다 진짜. 이야. 아니 그 해와 달 중에는 뭐가 더 좋으세요? 저는 달이 더 좋아. 해는 한 번도 직접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약간 대스타 같은 느낌이면 달은 조금 측은한 동네 친구 같은 느낌. 역시 다가가면 다르네. 그래서 그 박사님도 달을 얘기하셨지만 달은 눈으로 봐도 관찰되고 뭐 망원경을 쓰면은 사실은 그 표면에 오돌토돌한 그런 거 보면서 감탄도 하고. 별이 반짝이는 이유는 혹시? 별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걔네들이 깜빡깜빡 하잖아요. 근데 그게 말을 거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랑한다. 그래서 사랑한다. 깜빡임이 별의 언어지 않을까. 약간 모스보호 같기도 하고. 이야. 사랑하는 사람이 나 얼만큼 사랑이라고 물으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싶으세요? 동생이 가끔 저렇게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나 얼만큼 사랑해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엄청 작게 이만큼 빼고 다 해, 이렇게. 이만큼 빼고다. 네, 최대한 작게 해야 돼요. 요만큼 빼고 얼만큼 사랑이라고 물으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얼만큼 사랑해? 갑자기 또 왜 이렇게 떨리지? 얼만큼 사랑해? 얼만큼 사랑해? 지금 그 사랑에 대한 얘기하는 시간조차 너무 아까울 만큼 꼴값 떨고 앉았어. 그 얘기를 하는 시간 동안 꼴값 떨고 우리가 앉았어.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데 예. 좋아요. 예. 퀴즈를 풀 의향이 있는지. 유키스
예스. 예스! 문제 드립니다. 이것은 거울로 삼을 만한 본보기라는 뜻인데요. 과거 중국인들이 거북이 등에 불을 올려놔 생기는 균열로 기륭을 점치거나 거울에 비치는 모습을 보고 과거를 돌아봤다는 데서 이것이 유래됐습니다. 흔히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되다라는 표현으로 쓰이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어려운데. 흔히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되다라는 표현으로 쓰이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어려운데. 경감. 자, 맞으면 100만 원의 상금을 드립니다. 자, 정답은요? 귀감. 귀감 맞다. 귀감. 귀감이 된다. 거의 아. 거북귀의 이게 거울감이구나. 자, 우리 조셉. 네. 와. 노란색 오늘 입었. 노란색 옷을 입고 오셨어요. 네. 노란색이 오늘 또 예. 직접. 제가 한번. 네. 그러면 노란색으로. 저는 얇으신 거 아니고 좋은 걸로 뽑아드릴게요. 그래요. 아 진짜요? 요겁니다. 네. 좋습니다. 와. 뭐예요? 야구진 거네요. 카멜레온 쿠션. 어유, 야, 저 뭐야. 정도 출제를 했고요. 지금은 이제 그 수능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한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는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저 연구소 소장님으로 불러야 됩니까? 뭐 소장 겸 대표도 하고 그렇습니다. 대표님으로 부를까요? 소장님으로 부를까요? 대표님으로 불러주십시오. 왠지 모르게 듣는 넘어가면 소장님보다는 대표님이 저거. 자, 그러면 앞으로는 대표님으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저 수능 출제위원이 되시면은 이런데 뭐 이렇게 방송에 출연하거나 이런 것이 굉장히 좀 어렵다고 좀 얘기 들었거든요. 또. 예, 아무래도 뭐 중요하고 또 민감한 시험이니까 그 문제와 관련된 사항들이 알려지면은 뭐 공정성이나 이런 데 대한 그쵸. 그 논란이 또 있을 수 있겠죠. 진짜 어떻게 보면 인생에 또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평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험이라고도 칭할 수 있는 시험이 그렇죠. 어떻게 보면 평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험이라고도 칭할 수 있는 시험이 그렇죠. 예. 네네. MC가 그 저기 큐카드를 놓치면 어떡합니까? 네, 뭐 혼나야 됩니다. 혼내주십시오, 네, 대표님. 예. 대표님 왜 그러세요? 그 선발 조건이 또 좀 있을 텐데 어떤 그 조건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전문성이 많이 요구되니까 해당 전공의 대학 교수 또는 현직에 계신 교사분들, 선생님들. 그 당시 그럼 대표님은 그 어떤 일을 하시다가 제가 그때는 국어국문학과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있었습니다. 교수님이셨군요. 예. 3년 연속 출제를 하게 되면 안 되고 네. 그래요. 수험생 자녀를 둔 사람은 또 안 되고 네. 이런 또 조건들이 있군요. 그렇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이런 분들이 들어가면은 조금 문제가 있겠다 싶은 분들은 다 배제가 되죠. 그래서 각종 그 서약을 하죠. 이런 건 하지 않겠고 저런 것도 하지 않겠고 나는 그런 아이들도 없고 그래 본 적도 없고 뭐 이런 거 다 서약을 다 체크하고, 합니까? 네, 다 체크하고 서약하고 그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어떻게 또 이렇게 오늘 함께하게 되셨는지 우리 대표님께서. 제가 그래도 이제 수능 출제한 지 좀 시간이 많이 흘렀고 이제는 또 이제는 저를 안 부르실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수능에 관해서 뭐 좀 도움이 될 만한 얘기는 세상에 좀 말씀을 드려도 되지 않을까 해서 궁금한 게요. 네네. 이 수능 출제위원을 하게 되면 내가 수능 출제위원이라는 거를 주변에 알려서 안 되잖아요. 그렇죠. 문자가 옵니까? 당신은 수능 출제위원입니다. 엑스맨 이런 느낌으로. 그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연락이 담당 기관으로부터 출제위원으로 위촉하고 싶은데 가능하시겠느냐 오면은 그 전체 과정이 외부에는 철저하게 비밀입니다. 아니 그러면 며칠 동안 거기 그 이렇게 한 달이 좀 넘습니다. 한 달 넘는 기간 동안 감금 생활을 하죠. 5월 뭐일 어디로 오시라 하면은 그 출제위원들을 호송할 그 차량들이 있고 그 차량을 타고 어딘가로 가는군요. 예, 어딘지는 얘기할 수 없고요. 예. 그러나 차를 타고 가기 때문에 차 창밖으로 풍경이 변하는 걸 보면 내가 지금 어디쯤 가고 있구나. 이런 건 대강 그 정답을 유추해 나가실 거거든요. 혼자합니다. 뭐 안대를 끼우거나 그러지는 않는 거니까. 네, 혹시나 해서. 도착해서 안대를 벗어주세요. 그럼 보통 몇 분 정도가 한 해에 모이세요? 과목별로 좀 다른데 이제 제가 출제를 했던 국어 영역은 뭐 출제위원만 한 30여 분, 검토위원도 거의 20분 가깝고 국어만요? 예, 국어만 한 50여 명에 가까운 분들이 출제를 하고 그럼 몇백 분 되시겠는데요? 예.
영어 듣기 평가 지문을 녹음하는 외국인 성우도 같이 쓰세요? 네. 그분들. 아니 네네. 그분들도 계세요? 하이. Good morning, Chris. Good morning, Julie. How was your weekend? 그 출제위원 분들뿐만 아니라 굉장히 긴 기간 동안 생활하니까 그런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또 도와주는 분들이 또 상당히 많죠. 왜냐면 이제 뭐 식사도 또 제공을 해야 되시고 또 뭐 어떤 분들이 계실까요? 그다음에 일정한 곳에 이제 저희가 갇혀서 출제를 하기 때문에 그 가다두는 역할을 해주시는 보안 요원이죠. 표현이 독특하십니다. 가다두는 역할을. 아니 그 실제로 이게 숙소에 한 번 들어가면 밖으로 한 발자국도 못 나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외곽에 이제 펜스를 울타리를 쳐서 그 울타리 밖으로는 뭐 펜스를 쳐서 한 발자국 나갈 수 한 없습니다. 발자국도? 네. 아 그 몸이 갑자기 아프거나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 안에 조그만 병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도 들어오시고 간호사 선생님도 또 들어오시고 아 예외에 뭐 이런 그 상황이라는 건 없나요? 예외는 내부에서 치료를 할 수 없는 그 병이나 분보 상을 당하거나 이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울타리 밖으로 나갈 수 있고요. 수밖에 예. 없겠죠. 늘 그 보안 요원이 무조건 같이 가요. 함께 동행합니다. 그 상 중에 기간을 다 잊지도 못하고 아 그렇겠죠. 잠시 최소한의 그 일만 하고 다시 또 복귀하고 병원에 그 진료를 받거나 치료를 받기 위해서 갈 때에도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하면 보안 요원이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또 합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이분께 그런 거 물어보시면 안 됩니다. 에? 보안상 이분의 개인정보 요구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뭐 이름이 알려지면은 이렇게 저렇게 유추해 보면은 어느 분이겠구나라고 알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은 있죠. 이제 그런 것도 차단하려고. 그래서 그런 것을 원천 차단을 하는군요. 족구를 이제 같이 네. 하시다가 공이 펜스 밖으로 넘어갔대요. 그래서 보안 요원이 찢어가지고 내부를 확인했다라는 이야기가. 제가 그 현장에 있진 않았는데 그 쪽에 그 보안의 엄격함에 비춰보면은 아 있을 수 있죠.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충분히 그럴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아주 작은 확률이라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면 다 야, 차단하려고 그럼 하죠. 쓰레기도 확인하나요? 쓰레기 당연히 확인하죠. 심지어 뭐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경우는 보안 요원분들이 이제 비닐 장갑 같은 걸 끼고 음식물을 이렇게 손을 집어넣어서 혹시나 그 안에. 반출되는 네. 게 있을까 해서 다 그 검사하시고 다른 뭐 생활 쓰레기들도 다 모아두고 모아서 시험 끝난 뒤에 이제 일괄 그 처리를 하고 정리를 하시고. 인터넷 서치를 그 안에서만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보안 요원이 없어서 지켜보는 가운데 검색을 할 수 있다고요? 예, 밖에 통신 자체가 불가능하니까 또 인터넷 검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면 그러면- 확실하게 알아버리면. 네. 그러면 이제 검색실이 따로 있어서 있고 또 거기를 지키고 또 하는 분들이 있죠. 그분들에게 무엇을 검색하려고 한다라고 해서 사전에 기록을 남기고 검색을 하는데 또 만에 하나 또 이게 뭐 해킹이 있거나 맞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령 A를 검색하려고 한다면 A, B, C, D, E, F를 검색을 해서 기록을 무엇을 남겨. 검색했는지 알 수 없게 이야. 그렇게 하는 게 또 지침입니다. 인터넷 검색뿐만 아니라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국어 시험 문제를 출제하다가 어떤 단어 하나가 정확한지 정확하지 않은지가 내부에 있는 자료만으로는 그걸 판단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걸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어느 교수님의 연구실에 있는 책에 있다. 그래서 그걸 가져오면 된다 했는데 그 한 것만 가져올 수가 없죠. 빼올 수가 없어서 그 교수님 연구실에 있는 책을 거의 다 가져왔습니다. 다 가져와서 그 책 한 권에서 한 1분 정도 확인하고 끝냈습니다. 아, 맞구나. 야, 진짜 철저하구나. 한 달 동안 통화 자체가 그럼 불가능한 거예요? 예, 통화 자체가 불가능하지만은 피치 못할 경우가 또 있죠. 그 소수의 가족에게는 비상 연락처를 이제 알려줄 수밖에 없는데 이제 그럼 연락이 오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있어요. 예. 예. 이제 본인이 직접 통화는 하지 못하고 이제 그걸 담당하는 또 요원이 대리 통화를 하더라고요. 대리 통화를 예. 어떻게 해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그 신혼이신 분이 출제위원으로 오셨는데 밖에 계신 아내가 이제 전화를 하셨어요. 사랑한다. 사랑하신답니다. 나도 사랑해. 나도 사랑한답니다. 진짜요? 예, 그렇습니다.
알려주고 그러더라고요. 대표님 안 나왔으면 이런 얘기 어디서 들어요? 그러니까요. 또 하나 또 있습니다. 뭐예요? 예, 재밌습니다. 아, 미수도가 많으시네요. 모든 이야기를 또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금지어들이 있는데 뭐예요? 가령 숫자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숫자 이렇게. 근데 왜 숫자가 왜 뭐 자 8은 2를 뜻한다. 3은 2를 뜻한다라고 미리 약속을 암호화해서. 할 수 있죠. 설마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그래도 혹시나. 그런 거죠. 밖에서 아내분이 급하게 처리해야 되는데 은행 비밀번호를 안 알려주고 가신 거예요. 통장 비밀번호를. 예, 통장입니다. 그래서 그걸 물어보려고 전화를 하셨는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답을 하셨죠. 근데 보안 요원이 그거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아주 모든 낮은 거를 확률에. 미연에 다 네. 네. 반입이 될 수 있는 건 그럼 어떤 겁니까? 음악 좋아하는 분들은 스피커도 들고 오시고 또 색스폰 부시는 분들은 색스폰도 이렇게 짊어지고 오시고 아, 그런 취미 생활은 돼요? 그 시험 출제가 끝나고 나면 이제 그 뒤에 이제 인쇄하고 전국에 배포하고 이러는 시간이 있어서 그게 약 보름 정도 됩니다. 보름 동안은 출제위원분들이 이제 출제해서 해방됐으니 이제 이제 좀 뭐 여러 가지를 하시죠. 쉬시는군요. 출제위원들끼리 체육대회도 하고 바둑도 두고 탁구도 치고 그럽니다. 그 중에는 아, 그러면 한 좀 20일 정도 일하시고 이제 나머지 보름 정도는 그게 또 좀 자유 시간이 있군요. 예, 아마 그것 때문에 출제 들어가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예. 그 어떤 분들은 그 사교춤이 취미셔가지고 사교춤 교습도 하시고, 그 안에서 예, 또 색스폰은 본인이 색스폰 연주회를 하면은 이제 거기에 그거 들으러 이제 또 가기도 하고. 조그마한 사회네요. 그 안에. 그 안에 예, 작은 그렇습니다. 그러네요. 아니 그 뭐 북을 가지고 오신 분들도 있으시다고. 예. 저희 국어 과목에 그런 분이 계셨었는데 예. 일 끝나고 북을 땅 이렇게. 근데 그분이 뭐 좋은데. 제재를 한번 받으셨다고. 그 북소리의 횟수나 장단이 외부에 보내는 어떤 신호 아닌가? 수도 있다. 그래서 그래요. 왜냐면 우리 예전에 시험 볼 때 그래.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래요. 그런 게 있습니까? 모르세요? 저희는 거의 거기에 특화된 사람들이라서 예. 그런 게 있었군요. 그래서 한번 그래서 북을 가져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가져가셨. 출제 끝나면 돌려드리겠다고 하고서 그냥 순순히 내놓으시나요? 아니면 야 이 사람들아 이게 어떤 무기인지 알아 하면서 좀 옥신각신이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셔가지고 이 사람들아 죄송합니다. 그러시겠습니까? 한 달 넘는 기간 동안에 좀 이 외부 소식이나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외부에 그 차단됐다고 해서 외부 소식 전혀 모르는 건 아니고요. TV도 볼 수 있고 또 신문도 그 얘기를 다 옵니다. 그래서 뭐 하루하루 바깥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이렇게 잘 돌아가고 있다는 걸 그러니까 매일매일 확인을 합니다. 뭐 근데 그런 분 중에 뭐 뜻하지 않은 소식을 접하는 분들도 있죠. 가령 뭐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인데 출제 기간 동안에 매수와 매도를 할 수 주식이 없으니 계속 떨어지는 겁니다. 본인이 투자한 주식이. 근데 그걸 어떻게 처리를 할 수 없어가지고 그냥 막 매도를 해야 되는데 지금 네. 아이고. 그래서 마음고생을 크게 하시는 분들. 이거 수능이고 뭐고 지금 이게 이거 문제도 돼야 되지만 지금 내 돈이 지금 예, 뭐 저희도 위로할 방법도 없고. 뭐 색스폰 연주를 옆에서 해준다고 하긴 하는데 뭐 색소폰으로 이게 사교춤을 춘다는데 그게 조세. 아유. 이거 사실 말로는 들어봤는데 수능 출제위원이 계시다라는 그 실제로 만나서 지금 얘기를 들어보기는 처음이잖아요. 근데 진짜 너무 신기하네요. 진짜. 네. 그 어떤 일인지 그 내막을 다 잘 알았다면 고민을 좀 더 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 그 전화 받고 출제에 들어간 첫 번째 경험 때는 제가 태어나서 가장 큰 고생을 했습니다. 왜요? 너무 힘들어서요. 뭐가 좀 제일 힘드셨어요? 우선 밤늦게 또는 어떤 때는 막 밤을 새우는 날도 있고 해서 체력적으로 힘들고 그다음에 그 대단히 민감한 문제들을 서로 논의하고 또 결정하고 하다 보니까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긴장되고 피로했죠. 지칠 것 같아요. 수험생과 또 수험생의 입장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는 시간이 저는 거의 없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열심히 다 나름대로 그 노력을 했을 텐데 괜히 의도하진 않았지만은 그런 걸 훼손할 요소가 없는지를 다 따져보죠.
예를 들면 이건 도시, 특히 대도시의 수험생에 유리하진 않을까, 혹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좀 불리하지 않을까. 그리고 뭐 그 선지, 이제 정답과 오답이 있는 그 선지들을 만들 때에도 이게 너무 아이들을 고생시키는 건 아닐까. 학생 수험생들을 이런 것도 다 하나하나 따져서 그 시험을 통해서 평가하고자 하는 딱 그것만 평가하도록 하자.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새벽이 되고 이제 그런 경우들이 왕왕 있었죠. 예를 들면 점심 메뉴나 식사 메뉴 하나 정하는 것도 한 뭐 몇 분 모이면 이게 힘들어요. 근데 이거 진짜 말 그대로 이 중차대한 문제 하나를 하기 위해서 30여 분의 그 전문가들이 모이시면 답안을 도출하고 이런 과정이 힘들겠는데요. 그렇죠. 그 전문가분들이긴 하지만 그분들이 출제한 것들을 함께 토론해서 완벽한 문제로 만들려면은 정말 치열한 그런 논쟁도 있고 그 과정에서 마음 상하는 분도 있고 또 관계에 좀 냉랭한 그 바람이 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좀, 예. 그네도 어찌됐든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모인 데라. 네. 그 다음 날 아침 식사하러 가셔야 되는데 나오지도 않으시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삐지셨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좀 소외받았다고? 마음에 상처를 입었다. 예. 마음의 상상. 예. 마음에 상처. 마상이라고 그거를 삐졌다고 표현하시면 안 되고. 정말 속상해서 섭섭해서. 예, 속상해서 섭섭해서. 예, 그럼 이제 혹시 아침에 식사 안 하신 적 있어요? 저는 꼬박꼬박 했습니다. 항상 수능이 끝나면 뉴스에 딱 뭐라고 하냐면 올해 수능 유난히 쉬웠다. 올해 수능은 유난히 어려웠다. 저희 때가 사실 좀 문제가 좀 쉬웠다고 했던 해거든요. 뭐 만점자도 많이 나오고. 어때 본인도 쉬웠어요? 아니요. 섭섭해요, 형. 뭐가 섭섭해요? 저는 딱 문제 야 올해는 잘 됐어, 오케이. 이렇게 어려우면 다 평균적으로 떨어질 거야 했는데 끝나고 났더니 애들이 야 너무 쉽지 않았어? 그래. 뭐야? 그러니까. 뭐 이랬던. 근데 그러면 또 출제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조금 그렇지 않을까요? 문제가 너무 쉬웠다 그러면은 완벽하게 성공하지 못한 시험이 되죠. 그 난이도, 어렵고 쉬운 그게 정도를 참 조절하는 어렵죠. 거. 그러면서도 그 열심히 하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을 또 변별하는 변별할 수 있는. 두 가지를 두 마리 토끼를 잘 어려워요, 잡아야 되는데 어려워.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난이도 조절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지만은 난이도는 신도 모른다라는. 수능 만점자들이 나오잖아요, 가끔. 네. 느낌이 좀 어떻습니까? 저희도 출제를 하고 나서 다시 풀어보면은 몇 문제씩 틀리거든요. 저희가 출제한 건데도 잘 기억이 안 나고 그래서 틀리는데 만점을 받는 학생들을 보면은 감탄이 나옵니다. 감탄하게 되는데 진짜. 그 아마 열심히 노력한 것의 대가이면서 동시에 또 세상 만사가 그렇듯이 약간의 행운이 또 따라줘야 되겠죠. 헷갈리는 걸 뭔가를 하나 선택을 했을 때 그게 맞아야 또 그죠? 그때 그 친구가 두 문제나 그랬잖아요. 두 문제만 찍었는데 다. 네. 수능 만점자도 그 얘기를 했어요. 예. 근데 우리처럼 뭐 이제 보기가 있으면 네 가지 다 헷갈리는 게 아니고 두 개가 헷갈렸는데 그중 가장 가까운 걸 찍는 거 차이가 있죠. 저는 예. 왜냐면 어느 정도 있냐면 예전에 저는 이제 정답을 유추해서 보기에서 고르면 되겠다는데 보기가 없더라고요. 그게. 예. 그럼 뭐지 이게? 더 노력하셨어야 됐죠. 예. 그래도 참 격조 있으십니다. 이게- 그러니까 상대방을 굉장히 격조 있게 참 다듬어 주시네요. 합숙소 펜스가 딱 열리고 나갈 때 기분 어떻습니까? 수능 마지막 교시가 시작되어야 이제 퇴소를 할 수 있는데 나가는 날 보면은 아침부터 그 나가가지고 거기서 기다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다고 일찍 가시는 것도 아닌데 아침부터 줄 서 있고 그러시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나가고 싶어. 예. 너무 나가고 싶어가지고. 근데 이제 퇴소하기 한 2, 3일 전쯤부터 이제 걱정도 되죠. 가면 할 일도 참 많이 쌓여 있고. 그러니까 걱정도 되지만은 또 보고 싶은 사람들도 많고. 아니 근데 한편으로는 그 생각도 갑자기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 어느 정도의 보상이 이루어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베네핏. 그렇죠. 우리 조셉이 제일 좋아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베네핏. 저는 아니 왜냐하면은 중요한 일을 하는 네, 거긴 네. 하지만 거기에 따르는 뭐가 있길래 이렇게 뭐 일단은 자부심이 가장 크겠고요. 그 나라의 중요한 일을 하게 한다라는. 된다는 그런 생각이 가장 크지만은 또 그것만으로는 되지 않죠. 근데 그래도 그렇죠. 그거는 되지 않죠. 굉장히 좀 예. 격조 있게 얘기를 해주시니까 예. 과하지도 않고 적지도 않은
그 수준에서 그 미소가 지어지는 예, 경우. 들어가신 분들은 미소가 지어지는. 예. 그 미소가 지어지지 않았을 때도 있기는 했는데 저는 최근에 이제 토크를 하면서 이렇게 격조 높게 웃음을 주시는 토크. 그러니까요. 제가 굉장히 배우고 싶어 하는 네, 스타일. 아주 그 딱 말할 단어들. 것만 딱 하시면서 재미있게 그죠? 혹시 얘기 나누면 직업병 같은 거 있으십니까? 길거리 지나다니면서 저건 맞춤법이 틀렸는데 띄어쓰기가 틀렸는데 하고 또 어떤 분들 말씀하실 때 문장이 잘 호응이 안 되는데 예. 혹시 좀 예. 저희에게도 호응이 좀 잘 안 된 게 있었나요? 이거 뭐 좀 호응이 안 됐습니까? 제가 예. 뒤에 서술어가 없거나 그러니까 앞에 주어하고 잘 이렇게 안 맞는 일부러 그러시는 분 아니시겠죠? 예, 그 정도 지금 목표에서 예.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짧은 시간 안에 하려니. 그 잘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은 50% 실력이 쑥 듭니다. 왜냐하면 의식을 하기 때문에 의식하고 하는데. 좀 더 잘해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그래도 좀 늘어날 것 교수님이 같습니다. 자기야 교수님이 격조가 있으시다. 내년이면 40인데 좀 어떻게 좀 격조 높게 좀 대화를 할 수 있을지가 따로 좀 찾아뵐 수 없습니까? 지금처럼 하시면 됩니다. 끝을 맺으셨잖아요. 그래요? 예, 지금 좀 잘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네네. 그래. 맞습니다. 네. 잘 됐네요. 예. 올해 그 수능을 본 친구들에게 좀 한마디 해주신다면. 올해 수능을 준비했던 수험생들은 다른 해보다도 더 많은 몸고생 또 마음고생을 했으리라고 맞아요. 생각합니다. 정말 그래도 수고 많았습니다. 어쨌든 한 고비를 넘었으니 그 고비에서 얻은 성취로 또 그 다음에 한 단계 더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말 올해는 이게 예기치 못한 이런 상황 때문에 더욱더 고생을 좀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공통 질문이 좀 네네. 있죠? 한번 좀 드려볼까요?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0년을 우리 대표님께서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2020년은 킬러 문항이다라고 킬러 문항이요?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 뭡니까? 너무 어려워서 정말 풀기 어렵고 푸는 사람이 적은 문제를 이제 킬러 문항이라고 난이도가 부르는데, 가장 높은. 난이도가 가장 높은. 이제 코로나가 우리를 괴롭혔던 올해 상황이 정말 우리가 노력은 하지만 참 풀기 힘든 킬러 문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를 또 킬러 문항이라고 하는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한 해 동안 열심히 노력했으니 내년에는 이 킬러 문항을 반드시 풀어내지 않을까 그렇게 또 기대합니다. 우리가 가끔은 이렇게 좀 우리 선생님들하고 좀 대화를 나눠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혀 안 쓰는 킬러 문항 들어봤어요. 다 킬러 문항인데 뭐 거기서 우리한테는 올킬 문항. 올킬이죠, 올킬. 이제 2021년 새해가 곧 오지 않습니까? 네. 지금 말하면 다 이루어집니다, 교수님. 어. 한번 말씀해 보시죠. 제 바람이기도 하고 모두의 바람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코로나 물러가라. 그렇죠. 마음껏 왕래하고 마음껏 그냥 얘기하고 이럴 수 있는 그냥 우리의 일상만 돌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진짜 간절합니다. You peace. 오케이? 오케이? 예, 좋습니다. 자, 문제 드립니다. 옛 선조들은 서당에서 학생이 책 한 권을 다 떼었을 때 책거리라는 잔치를 열었습니다. 이때 스승의 노고에 보답하고 친구들과 자축하기 위해 반드시 이 떡을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이는 속이 꽉 찬 이 떡처럼 학생 또한 학문을 가득 채워 뜻을 펼치라는 의미였다고 합니다. 이 떡은 무엇일까요? 제가 떡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 편이라서 가래떡. 가래떡. 정답은요? 송편입니다. 이게 송편이야. 송편이군요. 자, 물건 한번 뽑아보시죠. 선물이 나올 것 야, 근데 같습니다. 송편인 줄 진짜 몰랐네요. 저는
한번 뭐 제가 뽑아볼까요? 뽑아보시죠. 좀 좋은 기운으로 가자. 나왔어요. 커피 좋아하십니까? 네, 좋아합니다. 캡슐 커피 마시고. 야, 이거는 진짜 연구소에다 두시면. 네. 야, 이거 좋은 거 같다. 알겠습니다. 야, 그거 감사합니다. 와, 왔다. 야, 좋다. 이건 진짜 이거 좋은 거야. 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또 스케줄 어떻게 됩니까? 이제 집에서 놀아야죠. 오늘 뭐 없어요? 네. 오늘은 그럼 수학 학원만 가는 날이에요? 네. 내일은 어떻게 됩니까? 내일은 영어학원이 있어서 네. 5시에 영어학원을 갔다가 새벽이요? 아니요. 저녁 5시. 근데 굉장히 좀 여유가 있네요. 네. 일부러 날짜를 영어학원이랑 수학학원 다르게 잡았어요. 그 뭐 이유가 있어요? 그냥 좀 놀고 싶어서. 아니 그 지금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있는 거잖아요. 네. 기분이 좀 어때요? 일단은 아직 장래희망이 없기 때문에 좀 걱정이 됩니다. 근데 뭐 장래 희망이야. 어떤 분들은 뭐 일찍 또 뭐 장래 희망이 그럼요. 생긴 분들도 있지만 네. 아닐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아직 그 장래 희망을 못 정했어요? 네. 왜요? 운동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근데요? 너무 늦어가지고 어느 종목을 생각했었어요? 축구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근데요? 허벅지랑 여기 아킬레스건에 염증이 있어가지고 이 아킬레스건 염증은 저 알거든요. 사실 그 운동하시는 분들이 제일 힘든 게 이게 부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아니 그 고등학생이 되면 네. 뭐 좀 부담스럽거나 내지는 걱정되는 거 혹시 있어요? 진학을 하면 제가 성적이 안 좋다 보니까 지금 대학교를 못 갈까봐 지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성적이 더 떨어졌어요? 올라갔어요? 성적이 떨어질 수가 없어요. 왜요? 거기서 떨어지면 전교 꼴등이어가지고. 지금 저희가 미안하지만 몇 등인 중에 써줄 수 있어요? 정경? 전교. 몇 명 중에? 203명 중에. 203명 중에. 대충. 그래도 뭐 그래도 뭐가 아니잖아요. 왜냐면 자기야, 우리도 성적 안 좋은 학생들 중에 하나였단 말이에요. 이 고민을 오랜만에 우리들이 조언을 할 수 있는, 이제 드디어 공부 쪽에서 우리가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친구가 나타났어요. 그동안은 공부를 너무 잘하는 분들 만나서 우리가 공부 사실 쪽으로 지난번에 저희가 카이스트 학생들 만났을 때 대화가 거의 안 됐거든요. 이제 우리가 진정한 우리 공부 선배로서 한번 해줄 만한 조언들을 좀 있을 것 같아요. 언제 팬 오셨어요? 저요? 글쎄요, 저는 수시로 놨지만 네네네. 내가 떠나보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건 고2입니다. 고2. 저는 좀 부끄럽지만 고1 첫 중간고사 보고 나서 그 성적표 본 순간 들고 있던 펜을 놨어요. 준혁 군은 어때요? 저도 지금 고1 중간고사 보고 지금 놀 것 같아서 지금 걱정입니다. 그럼 지금 몇 등 정도까지가 지금 목표예요? 지금 100등 안에 드는 게 목표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100등 안으로 진입하는 건 솔직히 난 조금만 요 방학 때 그렇죠. 들어가면 난 될 수 있다고 생각해. 네. 근데 방학이 일주일 남았어요. 나는 준혁 군 편이거든요. 네. 근데 점점 아버님하고 어머님이 근데 내가 지금 학원 갔잖아요. 네. 근데 이건 의지가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학원 안 다니면 또 부모님이 그래도 싫어하실까 봐 열심히 다니고 있어요. 그래도 뭐 부모님 걱정 때문에 갔다 하지만 지금 중3이면 고3까지 아직도 시간이 많잖아요. 열심히 하면은 뭔가 그래도 뭐 대학 진학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갈 수 있지 않을까요? 아빠가 대학교 교수님이어서 이거 또 아버님이 또 교수님이면 이거 첩첩산중이네 이거. 아니 첩첩산중이긴 아니 이거 한데 진짜 이거 지금 혹시 본인은 형제가 있어요? 네. 위로 누나 2명 있습니다. 야 근데 여기서 저 중요한 포인트야. 누나들 공부 잘해요? 네. 다 좀 평타 좀 위로 쳐서 몇 학년이에요 누나가? 지금 고3, 고2요. 와 고3, 고2. 집안에 지금 예민하겠네. 아니 근데 아버님이 대학 교수시면은 아버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학원을 끊으라고. 왜요? 공부가 안 되니까 그냥 운동 하나 시켜주겠다고. 근데 그런 말 들을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 준혁 군은? 슬프죠. 뭐가 슬퍼요? 열심히 하는데 안 되니까 슬퍼요. 근데 나는 이제 준혁 군이 너무 마음이 착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나도 나지만 부모님을 위해서라도 내가 부모님 기대를 좀 채우고 싶은 생각이 굉장히 큰 거잖아요. 그렇죠. 조금은 크죠. 네. 근데 그래도 막 이렇게 막 딴 거 안 하고 그래도 학원을 갔다 오잖아. 아, 그러니까요. 그것도 약속이에요. 오늘 우리가 공통적으로 그걸 물어보고 있어요. 네. 내가 좀 자주 하는 척. 혹시 준혁 군은 내가 자주 하는 척이 있습니까? 숙제하는 척을 좀 많이 해요. 숙제하는 척. 숙제를 안 해가는데 숙제하는 척을 좀 많이 해요. 혹시 부모님께 하고 싶은 얘기 있어요? 공부 그러니까 공부 앞으로 열심히 할게요는 말을 못 하겠네. 네, 약속을 못 지킬 예, 것 막 같아요. 그래요. 아, 그래요. 얘기해요. 편안하게. 많이 사랑해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우리 준혁 군이 지킬 수 있는 약속만 하는구나. 조금만 저- 더 공부하고. 여기 한참 동안 지금 듣고 계셨던 거예요? 어디 가시는 길이셔다가? 아, 가시다가 늘상 얘기하지만 요즘은 공부 잘한다고 꼭 성공하거나 그럼요, 예를 들면 그럼요. 꼭 성공한 인생이라는 게 어떻게 도식적으로 딱 나와 있는 건 아니거든요. 유키스? 네. 좋아요. 아, 좋습니다. 자, 하나를 좀 뽑아보시죠. 월급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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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급여를 뜻하는 말인 셀러리는 고대 로마 시대 군인들의 급여 중 일부를 이것으로 줬다는 뜻의 라틴어 살라리움에서 유래한 말인데요. 고대에는 귀한 사치품이었지만 오늘날에는 흔히 구할 수 있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야, 문제가 너무 어렵네. 이거 모르겠네요. 힌트가 없습니까? 없어요. 자, 5초의 시간 드립니다. 5, 4, 3, 2, 1. 갑옷? 갑옷. 자, 갑옷 선택을 하셨습니다. 정답은요? 소금입니다. 어렵다. 자, 그러나 우리 또 자기백에서 저희가 하나를 좀 드릴게요. 자, 아이고, 가방이 이렇게 됐네. 아이고. 준혁 군이 근데 가방에 떨어져 있는데 쳐다도 안 보네요. 우리 느낌 알거든요. 예, 어떤 건지 알아요. 어떤 건지 알아요. 예, 장치의 뿌리죠. 예. 혹시 괜찮다면 가방 안에 뭐가 있는지. 봐도 돼요? 네. 네. 혹시 뭐. 한번 좀 보여주세요. 네, 된 게 없기 때문에 일단 이거 왜 쥐었어, 이게? 이거 아니 이게 가방이 그 칼로 해도 안 찢어진다고 해서 샀는데 그래서 해봤어요, 실험을. 그래서 딱 했는데 쑥 하고 찢어져가지고 너무 웃긴다. 당황해가지고 완전히. 준혁 군은 그러니까 이 가방이 안 찢어진다고. 칼로 안 찢어진다고 해서 야, 봐봐. 야, 안 찢어져. 푹. 찢었네. 네. 네. 나 너무 웃기다. 그래서 이대로 다니는 거예요. 네. 네. 아 편지 아니에요. 그 포스트잇. 아이린이구나. 네. 이거 저기 아이린 씨 좋아해요? 네. 네, 아이린. 이거 밥을 못 먹어서. 빵. 아유, 밥 좀 먹고 다니지. 네. 이제 마지막 한 번만 열어볼게요, 여기. 이제 있네. 여기 있습니다. 여기. 어디 보자. 네 이것만. 그래도 뭐 이 준혁 군이 동그라미가 안 돼 있는 게 다 맞은 거예요. 꼼꼼하게. 예? 공부 열심히 하네요. 열심히 하네요. 네. 이게 쉬운 일 아닌데. 이 정도네요, 뭐. 책 9권. 자, 그러면 일단 자기 백에서 하나 좀 뽑아볼게요. 한번 뽑아봐요. 저 밑에 게 좀. 네. 우리 조셉이 한번. 제가 한번 가볼까요? 전기 통하는 거면 좋겠네요. 좀 좋은 거 하나 나왔으면 좋겠어. 우리 저 준혁이한테. 더 좋은 거 나왔어요. 네. 토스터기. 자, 어쩌다 수능 금지곡의 시조새 한상원 작곡가셨습니다. 맞습니다. 야, 이제야 됐네. 한상원 작곡가님이시구나. 예, 제가 그 한성원 작곡. 예. 공교롭게도 방송 2주 후가 수능이에요. 네네네. 수능 금지곡이 좀 몇 곡이 좀 많이 있잖아요. 예, 있죠. 뭐 대표적인 거 뭐 링딩동. 링딩동도 그렇고. 네. BC 노래 중에도 하나가 있는데 라라라라라. 라쏘. 예. 또
노래도 대표적인 게 하나 있죠. 네네. 제가 알기로는 이제 작곡가님이 노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노래인지 혹시 작곡가님 직접 얘기해 예, 주시죠. 유알맨이라고요. 이제 그 암열맨이라고 많이 해주시는. 예. 아 근데 그게 암요맨이 아니고 유한맨이에요? 예, 원래 제목이 제목은 이제 유알맨인데. You Are Man이고 네네. 내용이 이제 I'm Your Man. WS501에. 예. 아 그게 예. 이제 작곡가님께서 그렇습니다. 작곡하신 거구나. 예, 제가 예. 11년 전 됐네요. 예. 아 근데 이 노래가 어쩌다가 이게 수능 금지곡이 좀 된 건지. 저도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겠고 저는 그냥 노래 만든 건데 네. 계속 연수가 지나면서 네. 계속 뭐 사람들이 뭐 수능 때 듣지 말라고요. 막 아 이 그래가지고. 노래를 예. 뭐 외람됨 얘기입니다만 수능이 좀 가까워지면 그 노래 이렇게 음원 수익이 좀 더 나옵니까?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아. 조금 이제 그런 뉴스에서 막 수능 금지곡 막 이런 게 막 나오면은 네. 그런 게 나오면 사람들이 좀 찾아 듣고 뭐 그런 거죠. 아. 궁금한 게요. 예. 이게 수능 금지곡이라고 하니까 예. 실제로 뭐 이 노래 듣고 수능 망해서 예. 뭐 항의가 온지 실제로? 아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신 분들은 많아요. 제가 댓글도 많이 받고 결혼식 때요. 네. 샵에 갔는데 네. 이 노래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 인사드리는데 자꾸 노래가 생각나가지고 좀 되게 괴로웠다. 암열매는 그런 느낌의 노래는 아니거든요. 제가 만든 그래요? 의도가 좀 이렇게 네. 멋있는 아이돌 노래처럼 만들었는데 WS501 친구들을 띄우기 위해서 멋있게 만들었는데 근데 노래는 사실 굉장히 좋은 노래잖아요.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지 않았나요, 유아맨? 예, 많은 사랑을 받았죠. 예, 히트곡에 많이 히트곡이죠. 이게 히트곡. 예. WS501의 히트곡 중에 하나예요. 예, 그때 당시에 사실 노래 가사가 네. 정말 내가 남자로서 너를 사랑하겠다. I'm your man, 내 사랑 그대요. 막 이제 그런 그렇죠, 내용이니까. 그런 내용이에요. 예. 되게 근데 슬픈 이제- 가사. 예. 슬픈 가사요? 예, 나는 너의 남자인데 왜 넌 나를 안 만나냐? 아 그런 거였어요. 예, 뭐 요런 아, 죄송합니다. 제가 이해력이 읽었습니다. 이해력이 떨어져요. 왜 이 노래를 사랑 고백? 아니 지금 사랑 고백이 아니고 이제 예. 이별. 아 이별이에요? 제작사로서 그 유어맨에서 가장 중독성 있는 부분을 좀 꼽자면 예. 어떤 된 것 같습니까? 아무래도 따라다따 그 부분이 사람들이 많이 기억을 해주시고 따라땄다. 따라다따요. 왜 따라땄다? 그건 이제 약간 그 유행어처럼 이제 제가 만들려고 만드신 예, 약간 제가 의도를 한 거죠. 아, 예. 유행가라고? 아기 상어에도 보면 그런 문구가 나오거든요. 아기 상어 뚜루뚜루 예, 뚜루뚜루. 뭐 뚜루뚜루 요런 거 같이 처음에 그리고 시작할 때 매 하고 시작하거든요. 이제 그 처음에 시작하는 부분. 처음에 시작할 때 뭐죠? 그 매 하고 시작해요. 노래가. 아, 어머 살짝. 뭐 예. 매매매매가 예, 있다고? 처음에 이게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아, 예, 요 부분. 예, 요 다시 한번 봐. 예. 매 하는 부분. 여기 예. 매를 왜 한 겁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맨의 그거죠. 맨이라고 한 거죠. 아. 6월 맨에서 맨을 제가 아 이걸 한 거구나. 예, 맨에서 그거 제가 우리 저 한상원 작가님께서 작곡하신 노래들이 어떤 노래들이 있습니까? 옛날에는 그 댄스곡 그 뭐 바다의 매드. 예. I'm so mad. 야, 니야. 잡았다. 얘 잡았네 이 양반. 수능 금지곡이에요. 그 노래가 이제 무한도전에서 바다 씨가 이제 거기서 이제 나는 그 장면이 아직도 또 그 논두렁에서 아 기억나요. 바다가 저 멀리 암소매드 같은 경우는 네네. 어떻습니까? 바다 씨하고 딱 그냥 이거다 딱. 예, 암소매드는 처음에 그 삐빠삐빠로 시작을 해요. 맞아. 예. 아 기억났어. 맞다. 그걸 까먹고 삐빠삐빠로 싶어. 해서. 삐빠삐빠 그거. 예, 삐빠삐빠. 와 이거 너무 좋아. 삐빠삐빠를 예. 듣고 이제 바다 씨가 반해가지고 자기는 이런 4차원의 느낌을 되게 좋아한다. 되게 퓨처리즘이 느껴진다. 뭐. 바다하고 딱 맞아요. 예. 아니 얘기 남기면 저 예, 예. 사씨한테 전화 한번 오랜만에 해볼까요? 아 늘상 에너지가 있는 친구예요. 최고예요, 우리 바다는. 예. hey, 오빠. 지금 유퀴즈 촬영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 지금 한성원 작곡가님이 나오셨어. 아, 상원이요? 매드. 아 매드 그렇지. 지금 매드 얘기가 나와가지고 지금 그 얘기하고 있었거든. 아, 좋다. 저의 엄청 히트곡이죠. 제가 그 곡으로 정말 대중성을 좀 더 많이 어필한 것 같아요. 맞아. 사실이에요. 그 사실이니까. 솔로로 네. 해서 확실하게 바다의 어떤 그 또 정점을 찍었죠. 정점을 찍은 게 이제 바다죠. 아 저기 매드. 매드죠, 매드.
이게 삐빠삐빠 듣자마자 이 곡이다 했다면서요? 그 데모 들으면 네. 진짜 그 삐빠삐빠가 그냥 삐빠삐빠가 아니야. 외계인이 나한테 뭔가 신호를 보내는 그 소리가 나요. 아. 그래서 아, 예, 너무 정확합니다. 멋있어요. 외계인. 그냥 삐빠삐빠만 듣고 한 1초 만에 바로 선택했어요. 예. 마지막으로 요 I'm so mad 우리 그 원곡을 삐빠삐빠부터 매드까지 좀 부탁드려도 됩니까? 아, 예, 해보겠습니다. 네네네네. 네. 삐빠삐빠삐빠뿌빠뿌빠 삐빠삐빠삐빠뿌빠뿌빠 애들이 살아있다. 애들 너무 잘. 라이브가 예, 똑같아요. 지금 튼 것 같아요. 아니 진짜 튼 것 같아. 바다 씨 진짜 고마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마워요. 네. 한상훈 작곡가님께서 뭔가 귓가에 계속 맴도는 어떤 그런 단어라든가 이런 문장들을 계속 찾는 거죠. 그때 당시에는 그걸 진짜 많이 찾았어요. 이렇게 해서 노래화 된 것도 있지만 그런 걸 찾았는데 이거 좀 아쉬워서 뭐 남겨둔 거 뭐 이런 거 있습니까? 후렴구라든가 뭐. 요즘 근데 발라드를 제가 많이 써가지고요. 발라드적인 뭔가 좀 그런 어구를 많이 생각을 해요. 어떤 거 있어요 그런 게? 예를 들어서 요즘에 만든 노래는 고생했어. 뭐 이런 고생했다 이런 어구로 좀 약간 좀 서정적 발라드. 서정적으로 좀 이제 요즘에 약간 중후한 노래 좀 만들고 조남지대 컨텐츠의 노래를 좀 많이 그런 컨텐츠 조세호 씨의 그 감성 아시나요? 제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더번에 아시나요? 예, 제가 경쟁이에요. 제가 엄청 좋아하거든요. 이거. 근데 노래 이 감성. 자기야 노래 이렇게 또 어금니를 꼭 보여. 이거 좋아하시는구나. 진짜 팬이에요. 제가 어디 맞았어? 제가 300번은 봤어요. 진짜 이거를 제가 인터넷에서. 혹시 또 뭐 있습니까? 마젤토브 혹시 노래 아세요? 그 뭐 원데이 투스데이. 마제초 뭐 힘내봐. 제야. 예. 두근대는 심장이 멈추질 않아 힘내봐 싫다 무서워 싫다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Sunday Monday, Tuesday, Wednesday 그것도 하신 거예요? 예, 그거 제가 진짜 멋있게 만든 노래인데 지금은 되게 웃긴 노래로 좀. 이건 왜 또 웃긴 노래가 됐어요? 가사가 조금 막 이상하다고. 거의 약간 막, 보면 뭐 하면 코리안 걸, 멕시칸 걸, 뭐 있어요. 맞죠? 예. 그럼 이게 성적은 안 좋았죠. 예, 그래서 안 좋아가지고 이제 제국 아이들의 그 미래가 많이 불투명했던, 더 암울했던. 이 노래 때문에. 이 노래 때문에. 마젤토브 창희 씨랑 처음 들었을 때, 야 이거 뭐야 이거. 산만하고 노래가요. 노래 바로 그거예요. 좀 뭔가 좀 저 적절한 단어가 없었는데 공스럽게 저기 산만해 노래가. 노래가 좀 산만해가지고. 뭐 들었는데 갑자기 뭐가 나오가 곁다리로 막 계속 뭘 귀에다 넣어. 내가 이 메인을 넣고 있는데 많아. 뭘 자꾸 쑤셔봐요. 저번 도 있고 뭐. 이 가사가 좀 이렇게 이별을 했는데 이 남자가 잊고 싶어서 방황을 하는 노래다. 이게 새벽에 혼자서. 그거를 제가 이게 표현을 한 거다. 그래서 실제로 노래가 집어치워 정신 놀래 뭐 이런 가사가 있거든요. 집어치워 정신 놀래. 정신 놀래. 그게 이제 정신 나 놓겠다. 그러니까 실제로 방황하는 그 느낌을 쓴 노래이기 때문에 들으시기에 약간 방황하는 듯하게 들릴 수 있다. 예, 맞아요. 정확히. 그런 거죠. 약간 난해하게 들릴 수 있다. 난해하게 들릴 수 있다. 최근 근황 얘기 좀 해보자면 학습 노래를 만들고 계시대요. 진짜요? 예, 제가 원소송 2년 전에 만들어서. 한번 들어보죠. 원소송. 원소를 나타내는 기호 그걸 바로 원소 기호 예, 여기서 나옵니다. 외우는 게 여기서 외우는 거. 질소는 N 수소는 H 헬륨은 HE 잠깐만. 야 지금 도움이 된다. 기가 막히다 이거. 괜찮죠. 풀 때 산소는 오. 해야지. 이거 해야지. 된다. 실제로 요거 원소로 시험 공부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이야 대단하시네요. 학교들이 대단한 거 한 건 아니고 저도 좀 뿌듯하죠. 작업하면서 이제. 우리는 CU 가수는 CL
바륨은 보라색 칼슘은 주황색 리튬 스트로듐 빨간색 바륨은 step by step 조선 후기 유행한 민요인 파랑새우는요, 이 인물이 주도한 동학 농민혁명의 실패를 슬퍼하고 민중의 절망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노래입니다. 이 민요에는 녹두꽃이라는 가사가 있는데요. 이는 이 인물이 어렸을 때부터 몸집이 작아 녹두라는 별명으로 불렸기 때문입니다. 이 인물은 누구일까요? 알았는데. 이용민 아닌가요 혹시? 이용민 아닌가요 혹시? 이용민이요? 이용민 아닌가요? 왜 이용민 맞지? 한 글자도 안 맞지. 여기가 웅성웅성. 이용민 아닌가? 아니 오답도 다 이렇게 웃겨먹겠죠? 옛날에 약간 이용민. 지용민 아니에요? 자, 이용민. 자, 일단 우리 저기 계신 시청자 여러분, 자기님들 너무 놀라지 마시고요. 자, 답을 아니 뭐 아니 모를 수도 그런 있습니다. 그런 이미지의 이름 같은데. 예. 그러니까 뭔지 알겠어요. 예. 그러니까 분명히 이름은 정확하지 않지만 이런 이미지다라고 해서 떠올리는 이름이 정확히 이용민. 내가 이런 이미지였던 것 같아요. 저도 네, 올해 모르겠던 정답을 건데. 듣고 이렇게 웃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유퀴즈 하면서 정답을 듣고 이렇게 배꼽을 잡아본 제가. 자, 정답은요. 네. 만약에 이용민이 맞으면 제가 다른 사건이랑 헷갈렸을 수도 있어요. 어떤 다른 사건이요? 역사- 이런 농민운동이 되게 많았거든요. 자, 정답은 우리 전봉준입니다. 예. 녹두장군 정봉준. 녹두장군 전봉준 아니에요. 전봉준 장군. 네. 이거 너무 망신인데 지금 이용민 해가지고. 이거 이미지 타격이 좀 있을 것 근데 같은데. 괜찮아요. 이걸 계기로 녹두장군 좀 전봉준, 확진 않았습니다. 우리 많은 분들에 대한 역사 노래를 하나 또 만드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미 만들었었어요. 사실 동안농부를 제가 만들었었거든요. 그래서 Right up. 동학농민 운동. 전봉준이 주도한 거부 농민 봉기가 동학농민 운동의 시작. 녹두장군 전봉준 전봉준. 기억합니다. 하나 뽑아주시죠. 예, 맞습니다. 좋네요. 뭐예요? 이게 또 운이 좋아. 운은 좋아요. 기가 막혀. 노트북. 이야, 이거 진짜. 동학농민 운동. 전봉준이 주도한 거부 농민 봉기가